자, 다음 분 또 질문하시겠어요? 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스타 농민도 많이 배출하셨는데요. 부자 농민, 분농이 되는 것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사실은 제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성공한 농가들은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 계획이 있으면 실천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또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결국 이런 스타 농업인이란 말보다는 꿈이 있는 농부들, 이런 농부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농업은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 이 생명 자본주의에 있어서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미래로 볼 때 21세기 농부 또는 우리가 이제 세계 선진국가의 어떤 산업 기반 위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재기하는 우리 농업의 농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계 소문 전략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연은 연결할 때 연자입니다. 연결하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이죠. 네.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는 다양한 분야하고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다음 주에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농민들이요 패션쇼를 합니다. 오. 당신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사과를 가지고 토마토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농업에다가 패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목시켜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의상같이 만들어서. 네. 또 노래하는 농부들이 막 있더라고요. 네. 합창단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농부들. 그래서 전시할 때 그분들이 합창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산물을 쫙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는 거죠. 농업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네트워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업하면 지금까지는 먹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트죠. 여기에 재미,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럼 이상한 용어지만 농업은 앞으로 먹는 산업에다가 재미있는 사람이 결합된 이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이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겠죠. 두 번째가 10개 짜서서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한자말 중에 금선탈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빛 매미가 되기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의 그 허물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한번 과감히 벗어 던져보자. 요즘에 제가 가끔씩 하는 게 농민들하고 토론할 때요. 우리 농장 망하는 길을 합니다. 늘 우리 농장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거꾸로 역발상으로 내 농장을 어떻게 확실하게 망하게 할 거냐 이걸 토론하다 보면요.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픈 마인드인 거죠. 네. 마음을 열고 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가 소입니다. 스몰이죠. 우리가 경제학자가 얘기했듯이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어차피 대한민국 농업은 소농입니다. 근데 이 소농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것을 확산시켜 보자는 거고요. 마지막이 문자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만의 컬러, 색깔,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그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지가 높아졌을 때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연계소문 전략을 우리 농업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미래의 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계소문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꿈꿔보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끝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도 그렇고 뭐 농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FTA 환경에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고 또 좀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정책 방향을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거창한 정책 방향보다는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농민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부 앞에 가서 정말
돌을 던지고 데모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해달라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더 처절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참고 삼을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사상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농사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 농민들은 지위가 선비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은 상인들보다 못하다. 편하기는 수공업자보다 못하다. 이 세 가지 못한 것을 없애주는 것이 예를 들면 정부가 할 일이다 말이죠. 저는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런 생각은 지금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 못한 세 가지를 없애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농업인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이 FTA라는 개방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승화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와 농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네. 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농촌 진흥에 관련된 정책 또 기술 경영 전반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 경제 분야에 원래 전문가셨습니다. 예. 민관의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민석기 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업은 사실 그동안 많은 도전과 또 많은 희생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또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민 청장으로부터 꿈이 있는 농민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 모두가 농민들의 꿈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